네, 4주 재테크 시간입니다. 자, 요즘에 천간들 간의 관계, 그리고 거기에 맞는 4주 명조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죠. 오늘도 계속 이어갈 텐데요. 오늘은 병화, 병화 일간들은 어떤 경우에 능력을 발휘하고 또 어떤 경우에 어, 천간들하고 부딪히고 또 잘 화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구독 설정 또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요즘에 구독자 늘어나는 숫자가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듭니다. 마음이 다른 건 아니고요. 좀 눌러주시고 그래야지 또 그 모티베이션이 돼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.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. 오늘 병화입니다. 병화. 자, 기본적으로 병화는 태양이에요. 태양. 태양이기 때문에 낮에 빛나죠. 그렇죠? 이거는 낮 시간에 빛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운명의 시간이 낮 시간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고, 그러니까 그 금이 재가 되는 거죠. 그렇죠? 금이 재가 되고, 그리고 이 수가 이제 관이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관. 근데 이 태양인데 태양이 만약에 밤에 뜨게 되면 능력 발휘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그 운명의 시간이 낮 시간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, 또 이 태양은 구석구석을 다 비추잖아요. 그러니까 이 오지랖이 넓어요. 오지랖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죠. 그리고 태양은 유일무이합니다. 그러니까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요. 유일무이. 그리고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의미해요. 국가. 그래서 내 사주에 병화가 딱 뜨게 되면 그때 국가고시를 봐도 합격할 수가 있겠고, 또 이 병화가 어디에요? 이 연간, 그쵸? 그 연주에 연간에 뜨게 되면 그럼 이거는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.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연주에 재라든지 아니면 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좋지만, 이 병화가 딱 떠 있으면 이건 뭐 틀림없이 공무원이에요. 그렇게 보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각각의 천간들하고의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병화의 간목은 괜찮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병화가 간목에 꽃을 피워줄 수도 있고, 그렇죠? 그리고 또 만약에 병정이 같이 있는 경우에 병정 갈등이라고 하거든요. 나중에 정확히 얘기하겠지만 이때 간목이 있으면은 그걸 가려주기 때문에 괜찮아요. 을목도 뭐 그 병화의 을목은 나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병화가 두 개가 있으면 병화가 두 개가 있으면 태양이 두 개니까 더 밝아지느냐? 아니에요. 이때는 더 어두워집니다. 어두워진다. 그러니까 그 태양은 하나만 있는 게 좋고, 두 개 있으려면 차라리 세 개가 있어라. 세 개가 있으면 바로 신금, 재를 끌어당길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병은 안 좋은 거예요. 병정도 안 좋습니다. 왜냐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밤이잖아요. 그렇죠? 밤이고 별이고 밤 시간, 그다음에 달이고 가로등이고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상 세계를 얘기합니다. 이상 세계. 이 병화는 현실적인 지도자라면, 그렇죠? 지도자임에도 지도자인데 현실에 있는 지도자예요. 현실에 있는 지도자인데 요 이상 세계이고 이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제 병정이 같이 떠 있으면은 병정 갈등이라고 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를 아주 지랄맞게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, 나이가 든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 심적 갈등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간목이 병정을 가려준다든지, 그렇지 않으면 임수가 있어가지고 그 정화를 합거를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는 괜찮은데,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다. 그렇죠? 무토도 병화에게 나쁘지 않죠. 왜냐면 무토에 목이 심어지면
모기 심어주고 그걸 길러내면 되는 거니까 괜찮고. 다만 이제 무토는 개수를 끌어당길 수 있어요. 개수를 끌어당기게 되면 무게합이니까. 그러면 이 개수는 병화에한테는 쥐약입니다. 그러니까 이 개수는 병화에게는 쥐약이에요. 어떤 경우에도 개수가 떠 있으면 병화가 밟지를 못해요.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. 그 다음에 이제 기토도 뭐 괜찮죠. 정원에 햇빛이 비춰주고 그러면 뭐 좋은 것이고. 경금은 이제 완전히 돈이죠. 돈이에요. 그런데 신금은 제이긴 제인데 이거는 안 좋아요. 왜냐면 이렇게 병신합으로 이게 일간을 묶어버리거든요. 일간이 묶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, 일간이 천간합으로 딱 묶여버리면 그러면은 일간의 능력이 100%에서 한 70% 정도로 줄어들어 버립니다. 이때는 뭘 해도 잘 안 돼요. 일간이 묶인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이혼합니다. 그리고 일간이 묶인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은 사업은 망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. 그래서 병화에 신금이 있어서 묶여 있다면 이 합이 풀릴 때 그때 모든 걸 결행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병화의 임수는 굉장히 좋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강휘상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. 강휘상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호수에 해가 탁 뜨는 거예요. 겁나 멋있습니다. 아름다운 거죠. 하지만 개수가 있게 되면 어려워요.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병화는 이거 완전 장난감이에요. 그 개수일간에게 그 병화는 제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개수일간은 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. 그래서 뭐 사업을 할 때도 너 돈이야? 내가 다 해줄게, 먹어줄게,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그러니까 병화에게는 안 좋은 것이 같은 병화가 뜨는 경우, 병정이 같이 있는 경우, 신금에 묶이는 경우, 그리고 개수로부터 내가 빛이 가려지는 경우,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들은 뭐 괜찮다,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명조를 하나 보도록 하죠. 1973년 3월 31일에 태어난 여자 사주입니다. 병화일간이에요. 병화일간. 자, 병화일간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면, 이 사람은 매사에 관심이 많다. 매사에 관심이 많고,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손을 내밀고 그런 사람이에요. 운명의 시간을 봅시다. 운명의 낮 시간으로 가야 되니까, 낮 시간은 사오미잖아요. 그렇죠? 사오미가 한낮 시간이니까 인생의 4분의 1은 능력을 발휘한다. 하지만 4분의 3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. 이렇게 보는 거고, 대운으로 봤을 때 12살부터 41살까지 41세까지 사오미로 쫙 가잖아요. 능력 발휘가 되는 거죠. 능력 발휘가 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. 그리고 이제 병화에게 재는 금인데 이 무제사주네요. 그렇죠? 무제사주다, 이렇게 봐야 되겠고. 근데 이제 이 42대운의 병신대운이 왔단 말이에요. 지금 이제 1913년생이니까 50이 되는데, 이 42대운에는 굉장히 돈벌이 잘 됐겠죠. 하지만 52 신유대운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신금으로부터 이렇게 병화가 묶여버리는 거죠. 묶여버리는 거예요. 재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된다. 요금이 있고. 그렇다면 이 사람은 관이 있는데, 이 두 개 관이 뭐예요? 이게 지금 개수잖아요. 그죠? 이게 여자한테는 관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남자이기도 해요. 남자.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를 만나도 이 남자 때문에 힘들어요.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힘들다. 근데 이제 이게 일주하고 똑같은 이 글자들이 하나 더 있으면 결혼을 2번 하게 되는데,
여기는 결혼을 두 번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관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, 근데 관에 뿌리가 없잖아요. 그죠? 관에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는 관은 사실 별로예요. 그러니까 요거는 아버지로 볼 수 있고 아빠로 볼 수 있고 요거 뒤에 있는 건 남편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나열의 관이니까.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저기 그 속색이든 그런 그 편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, 무제사주이긴 한데 이 지지의 사유축이 되네요. 그렇죠? 사유축. 사유축이 되면은 이 을목에서 경금을 끌어올 수 있어요. 그렇죠? 뿌리가 생겼으니까. 그 다음에 그 병화도 신금을 끌어올 수 있죠. 끌어오는 건 괜찮아요. 끌어오는 건 괜찮아요. 결국은 이제 금에 대한 일을 할 것이다. 금과 관련되는 건 뭐 금융이죠.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증권회사에서 아주 저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성분의 사주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임술대운으로 오게 되면, 그러면 이제 개수들보다는 임수가 더 크니까,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데, 문제는 여기에 이제 무제사주의 특징은 제대운이 왔을 때는 돈을 벌지만 제대운이 지나가고 나면 돈 버는 게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돈을 바짝 벌어야 했나, 20년 동안. 근데 이제 사실은 10년이죠. 왜냐면 이 신유대운은 내가 묶여버리니까 그렇게 되게 능력 발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이제 건강 같은 경우에는 금이 없으니까 폐, 대장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겠고, 그리고 뭐 어떻게 그 탁해지지는 않는 사주죠. 탁해지지는 않는 사주고, 사유축도 있지만 인묘진도 있어요. 인묘진. 근데 이건 이제 인성이 되는 거니까,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의 목표를 이제 재나 아니면 관을 저기 그 중심으로 보니까, 관을 중심으로 보니까 아마 이 사유축과 관련되는 일을 하고 본인의 노력,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참 대운이 잘 맞춰줘야지, 그래야지 그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, 그러니까 이제 이 사오미라 하더라도 그 12살에서부터 어디에요? 21살까지. 그렇죠? 21살까지는 정화가 왔잖아요. 그러니까 병정 갈등이 되겠죠. 그죠? 이때는 병이니까 어둡고 병정 갈등이 생기고,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저기 그 어린 시절은 좀 막막했을 것이다. 하지만 이제 그게 지나가고 그 22살부터 32살까지 아주 탄탄대로를 걷게 되겠죠. 그 41살까지 낮 시간에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 다음에 돈 벌고, 이때는 일간이 묶이니까 좀 이제 나이 들으니까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사주 이렇게 보면은 어렵지 않잖아요. 그쵸? 근데 여기서 무슨 용신을 찾고 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뭐 12운성을 따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. 이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감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재미있죠? 자, 뭐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. 잊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은 다음에 또 동영상 올릴 테니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마치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